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도민들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입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전환이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AI 산업 등 첨단 미래 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전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전국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나 체계적인 전망들을 비전을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람과 햇빛이 월급이 된다. 전국형 에너지 소득 100만원. 전국형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 구성이 전국 에너지 공사설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안소영입니다. 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설치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생산 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한 에너지가 과연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뼈아픈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외부 거대 자본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전기는 전국에서 생산하지만 정작 막대한 수익은 지역 밖으로 유출되었습니다. 환경 훼손과 지역 갈등의 부담은 오롯이 도민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여기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070km에 달하는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은 또 한 번 막대한 지역적 희생을 강요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71.7% 수준인 전국의 전력 자립도는 생활금 7GW, 해상풍력 2.46GW가 본격화되면 2030년에는 126%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전국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생산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모형은 도민의 바람과 햇빛이 매월 든든한 월급이 되는 전국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에 6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자부담 영원 전국형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1MW 규모의 공동체 발전으로 1000개를 건립하겠습니다. 신설된 전국 에너지 공사가 지급보증과 사업관리를 전담하고 정책 운영과 연계, 도민의 초기 자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여기서 창출된 전력 판매대금은 원리금 상환 후 주민들에게 배당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 수준의 안정적인 기본 소득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교통연금 도입으로 생산 소비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햇빛마을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이 1000개 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내 대전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지산지소, 즉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원칙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전국 전역에 양방향 소비 개선을 지원하는 지능형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고 아리백 산업단지에 대한 탄력적인 전기요금 차등제를 수립하여 전력수요를 지역 내에서 흡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가피한 송전선로 경과지에는 대통령금 체계를 전격 도입하겠습니다. 피해 규모와 가구 수에 따라 최초 1MW에서 최대 5MW까지 발전 수익을 차등 지원하는 개통 소득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송전선 인근 주민들도 연 100만원 수준의 소득 구조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체계를 제도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전역을 분산 에너지 슈퍼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지정을 통해
지역 생산 전력을 직접 거래하고 맞춤형 요금 체계를 적용할 권한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아리백 기업을 전국으로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재생에너지 생산을 전국의 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겠습니다. 구축된 분산 에너지 체계를 바탕으로 아리백 산업단지와 스마트팜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 유치의 일자리와 도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대규모 개발 이익을 도민께 환원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할 전국 에너지 공사를 신설하겠습니다. 새만금과 서남일권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 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그 수익이 전국형 에너지 기본소득에 재원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정책 실행을 담보할 도지사 직속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산업 정책을 통합지휘할 미래산업전환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 정책 집행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입지 선정과 송전방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국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압도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잠재력이 도민의 통장으로,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에너지로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에너지가 도민의 든든한 소득으로 돌아오는 전국. 자, 여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주권 전국을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14개 시군에 행정민단이라 상당히 많이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부터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마 그 동일자산을 얼마큼 확보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고 마을주민들 그걸 찾아서 해야 될 거라고요. 도에서도 그 자원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가 갖고 있는 뭐 지방도로라든가 또 저수지라든가 각종 동일자산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전국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송정선과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곳의 이런 에너지 시설주소 관점에서 문제 해결할 그것부터 이런 교통망을 먼저 만들고 그 교통망을 기준으로 그 교통망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하이웨이 3단이 됐든 그다음에 또 전기를 교통망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스마트팜 농업이 바뀌어 스마트팜을 한다고 그러지만 에너지 전기가 문제거든요. 그걸 잘 해줘야 돼요. 사실 김관영 지사께서 계엄이라는 하는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정치적인 문제와 사업적인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에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또 광주, 전남 도지사님들이 한 이런 조치와는 상당히 다른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계엄연합에 저항하기 위한 민주주의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 행위를 법적 시각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계엄연합에 동조하는 행위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사법적인 형사처벌의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그런데 어쨌든 중앙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문제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취지 결정을 했다고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면제부는 아니고 이건 또 따져봐야 될 여지는 있는 거다. 적절한 또 상황을 보면서 입장 표명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저도 관련 저도 뭐 법률을 다룬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 실제로 그 뒤에 이제 동인안전 실장인가요? 동인안전 실장이 뭐 얘기했던 영상,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래서 도청 청사를 폐쇄를 했는지, 그다음에 주인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사무사단과의 소통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수준이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 여부까지 문제는 또 새로운 사법적 리스크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선거를 앞두고 이런 개혁이라는 문제 또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리 도민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있는 도에 이런 공적인 문제로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사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할 필요가 있다. 당에서도 이렇게 선거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만큼 당에서도 적절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도민을 판단하는데 맡겨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실 당에서 네. 당에서 아마 그 경선 후보 자격을 인정을 했을 때는 네. 그런 뜻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다. 상대편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나누는 대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쪽이 옳은지를 몰라요. 그럼 그 판단을 도민들이 한다는 건데 이 당도 안 해주고 어디도 아닌 사법처리도 안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도민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상태거든요. 저는 이제 그 문제 얘기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노동인들이나 적어도 개혁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그것을 민주수호나 포프로 방치해서 그것을 동조하거나 혹은 그것을 허용하는 이런 아마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지사님 자체도 뭐 그런 생각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당시에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문제였죠. 그런데 쟁점이 이제 그 뒤에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문제제기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시면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사자가 해명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거.